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NF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사부가 30년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주요 종목들, 특히 세력들이 움직이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LNF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LNF 홈페이지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LNF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활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에 위치한 무석광 미래 신재료 유한공사와 또 경북 김천에 위치한 JH화학공업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참 2차 전지 섹터주 큰 관심을 모았었죠. 에코프로 3인방을 비롯해서 에코프로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하에 LNF도 뒤를 이어 관심을 받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지난 2분기 최저 4월달 34만 9,500원, 35만 원대 시장을 뚫지 못하고 34만 9,5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로 내리막길이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재 7%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역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2,410선도 현재 추락을 하면서 2,400선 맞이업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3% 이상 하락하는 폭락세가 연출되면서 800선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 동사 역시도 연중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15만 9,900원, 16만 원대를 현재 하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관심이 많았던 2차 전지 섹터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3분기 들어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결국에 전체적인 지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당초 전망치는 한 400억대를 넘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LNF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죠. 100억대 초반에서 한 150억 정도 전후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전망치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는 리듬 가격 하락이라는 판매 단가의 하락 이라든가 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현재 크게 낮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일단 최근에 주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역시나 4분기부터는 다소 좀 실적 회복이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4분기부터는 다소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2분기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실적 전망치 손에 2분기 예상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4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4분기 테슬라 공장의 가동의 정상화라든가 또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신규 모델 출시 등의 효과로 인해서 양극재 투자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분기가 조금 더 늘어나고 4분기 실적은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그 올해 2월 달이었죠. 동사에게는 테슬라 향의 일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 2024년에서 2025년간 2년 동안 3조 8천억 정도, 3조 8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3조 8천억. 이게 이제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땐 7만 톤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테슬라에 대한 그 직납 규모 공급 규모는 2만 톤 정도 일단 1차적으로 2만 톤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버 트럭 모델과 사이버 트럭과 또 그리고 모델 Y 물량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상향될 경우에 양극재 공급 규모도 다소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당초보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동사의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다소 제한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저점 지지선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진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마디 가격대인 15만 원대를 축으로 해서 1차적인 한번 지지를 테스트를 받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고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으로 보면 하단에 상당히 비교적 강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한 13만 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13만 원대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한 12만 5천 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12만 5천 원대에서 13만 원대 라인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지선부터 이제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지선을 확인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5만 원대 마디 가격대이기 때문에 15만 원대에서 단기 지지선을 시험을 받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것이고 보다 좀 더 이보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대 3만 원이 비교적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에 나서는 것들은 자제해야 되겠죠.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지난 4월달 35만 원대 목표를 두고서 34만 9,500원을 고점을 해서 이후로 하락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16만 원까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죠. 물론 그동안의 상승폭을 감안할 때는 뭐 여전히 일단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격 매도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만 5천에서 13만 원대 사이에서 강력한 지선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15만 원대 이하부터는 이제 서서히 저점에 중기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13만 원대에서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자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는 15만 원 사이에서는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올해 상반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와 같은 아주 화려한 상승을 또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렇게 대시대가 한 번씩 분출이 되면 상당 부분 좀 쉬어가는 기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전과 같이 화려한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3만 원에서 15만 원대 사이에서는 동사에 대한 매수 전략들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목표치는 얼마를 잡고서 대응을 하느냐? 뭐 사실상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놔두는 것들 얘기를 하면 40만 원대 이렇게 또 그 이상도 보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앞으로 가야 될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전해야 될 그런 목표치다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상단의 매물이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죠. 이런 매물들이 위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 300만 주씩 이상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최소한 300만 주 이상씩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역시 이 가격대 돌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면 기본적으로 400만 주 이상씩의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씩 수반이 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반등의 1차적인 목표치, 앞으로 지선이 확보되면서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23만 원대에서 27만 원 정도로 1차 목표치를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소 거래량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300만 주 이상씩이 꾸준하게 수반이 되면서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전고점까지 또 한 35만 원대까지 상승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은 가봐야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23만에서 27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대응을 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기로 활용을 해주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좀 물려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좀 힘겹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에 나선 것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낙폭이 깊어지면 오히려 저가의 매수기를 다시 한번 또 활용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렇게 손실이 또 컸던 분들을 위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4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그 인도 시장에서 아주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와 함께 그 바닥권에서 매집 흔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제 그 4분기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조정을 파동을 거치고 나면 바로 큰 폭의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따라서 계좌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또 두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뛰어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이와 함께 우수한 수익성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해는 매출이 그 1,430억대 3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도 다소 줄어들면서 흑자 규모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들이 사실상 일단 추가적으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다시 실적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유보율이 현재 1900%인 반면에 부채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뭐 실질적인 무차입 운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상반기 기준은 매출 비중이 그 디스플레이 장비가 한 37% 정도, 또 반도체 장비가 한 22% 정도, 그리고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가 30%, 그리고 2차 전지가 4%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이오 장비라든가 2차 전지, 로봇 쪽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 앞으로 상당히 또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상반기 실적이 다 좀 부진했던 부분들의 경우에 진단 키트 장비가 결국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 진단 키트 장비의 수요가 둔화가 됐고, 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황들이 좋지 못하면서 결국에 이런 상반기 실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하고 서서히 이제 회복 추세로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기다가 2차 전지 장비 제조 라인에 공급할 AGV 물류 로봇
로봇도 공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로봇 분야에 대한 성장성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로 사업 다각화를 동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동사는 2차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을 M&A를 하면서 지분들을 늘려왔었죠.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개발을 두고 있는 초고속 충전 전기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에 투자를 했었기도 하고 또 지난해는 국내 2차전지 업체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나갔죠. 특히 올해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또 GM 이런 그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일단 미국의 2차전지 업체의 지분 20%를 누설한 바가 있었는데 동사의 그 투자 자회사, 동사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회사도 역시 이 업체의 그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라면은 현재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대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일단 이 기업이 인도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고스란히 또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 전기차 판매는 인도의 그 전체 차량의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일단 글로벌 그 배터리 제조업체들 인도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중국의 대안으로 이제 인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0%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도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뭐 동사의 그 2차전지 내주화 설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조 단위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적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일단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파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 2015년도에 저점을 찍고서 이후로 템버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바가 있었죠. 2017년에 28,000원대까지 무려 10배 이상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로 뭐 대하락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고비 때마다 사실상 그 2015년도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5,000원대가 일시적으로 일단 고비가 됐었습니다만 이후로도 5,000원대 계속해서 하락 과정에서 지선 역할을 해왔었죠. 이후로는 계속 지선을 확인해 왔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 5,000원대에서 지선을 확보를 하고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들의 물량들이 매집 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발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또 현재 대량 거래가 수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거래가 한 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현재 이렇게 거래량들이 밀집이 되고 있고 바로 하단에서 재발동평균선이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 결국에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아주 폭발적인 수주와 퀀텀 점프 실적 측면에서 새로운 그 기업의 체질적인 개선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탄력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현재 매물대가 상단에 별로 없죠. 이런 종목들 한 번쯤 시세의 탄력을 받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 비중은 얼마 정도 한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비중을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청자들 중에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종목당 포트 비중을 한 5% 또 10% 정도로 해서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뭐 계좌에 한 7, 8개 종목씩 또는 심지어 10개 이상씩 종목들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바로 포트를 좀 압축시키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도 어려워지고 또 계좌가 큰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한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확실한 이런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주식을 한 두세 종목 정도로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 앞으로 인도 시장 주목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 측면에서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는 점, 내년부터 아주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바닥권에서 이런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50% 정도 베팅을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은 얼마 정도를 두느냐? 가 중요한데 현재 가격이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000원 정도에서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데 좀 밴드폭을 넓게 해서 7,000원 정도까지, 사실 7,000원까지는 오지는 않을